우리가 먹는 음식물은 위와 장을 거치면서 흡수하기 좋은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으로 들어가 에너지로 쓰이는데요. 우리 몸이 포도당을 이용하려면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인슐린은 세포막의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의 포도당, 즉 혈당이 정상적으로 잘 유지됩니다. 그런데 만약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지 않거나 잘못된 식습관, 비만, 운동 부족 등으로 인슐린이 나와도 제 기능을 못하면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넘치는 고혈당 상태가 됩니다. 고혈당 상태의 혈액은 온몸을 돌다가 결국 소변으로 배출되는데 이것이 바로 당뇨입니다. 먼저 공복혈당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을 쟀을 때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식후 혈당은 포도당 섭취 후 2시간이 지났을 때 재개되는데 200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혈당의 또 다른 기준은 당화혈색소 수치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있는 혈색소와 포도당이 결합된 겁니다. 적혈구가 보통 3개월을 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2-3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알려줍니다. 5.7에서 6.4%까지는 주의가 필요한 전당뇨이고 6.5%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됩니다. 자칫 소홀한 틈에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기, 전당뇨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맞습니다. 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데요.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미 당뇨병이 시작됐다는 신호입니다. 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당뇨병으로 혈당이 높아지면 포도당이 넘쳐서 100% 흡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넘치는 포도당은 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되는데 그러다 보면 소변량이 많아지고 탈수가 생겨 목이 마르고 물을 자주 찾게 됩니다. 또한 포도당과 물이 함께 빠져나가면서 기운이 없고 허기져서 음식을 자주 찾게 됩니다. 잘 먹는데도 체중 감소가 옵니다. 한편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염증이나 감염이 잘 생기고 상처가 잘 낫지 않습니다. 시력이 떨어지고 소변에 거품이 많아지기도 합니다. 또 발의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는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진단돼 진료를 받는 사람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32%나 늘었습니다. 30세 이상 성인 7명 중 1명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셈인데요. 게다가 성인 4명 중 1명은 전당뇨인 상황입니다. 전당뇨까지 포함하면 무려 1,000만 명 이상이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당이 높아지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떨어져 인슐린 생성이 줄어듭니다. 때문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남아돌아 혈당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고혈당 상태가 지속되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시켜 결국 심장과 뇌혈관에 합병증을 만듭니다. 또한 눈의 망막 같은 미세혈관을 손상시켜 시력 상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작은 혈관 덩어리로 이루어져 혈액을 걸러내는 콩팥 기능도 망가집니다. 한편 신경으로 가는 작은 혈관이 막히거나 신경세포 자체의 손상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저리고 아픈 증상이 생기기도 하는데 피부와 뼈가 괴사되는 당뇨발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혈당을 관리하는 인슐린 호르몬은 대사증후군과 어떤 관계일까요? 췌장에서 인슐린 호르몬이 분비되면 근육과 지방세포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도록 세포의 문을 열어줍니다. 하지만 포도당 양이 많아지면 포도당은 혈액 속을 떠돌다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지방 조직에 저장되고 더 많아지면 근육이나 간에도 쌓입니다. 동시에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감소하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혈관벽에 파고 들어갑니다. 죽 같은 형태로 죽상경화를 만들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이 좁아지고 심혈관 질환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당 분자의 결합 형태에 따라 혈당 상승의 차이를 보입니다. 포도당에 과당이 결합된 단순당은 몸에서 분해 흡수가 빨라 신속히 에너지로 쓰이지만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인슐린을 과다 분비시켜 사람에 따라 급격한 혈당 저하가 뒤따릅니다. 그렇다 보니 다시 혈당을 올리기 위해 단 음식을 찾게 됩니다. 반면에 통곡물과 채소 등에 있는 복합당은 여러 개의 당 분자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화 흡수가 되면서 식후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으로써 갑자기 인슐린이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식후 혈당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음식 때문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혈당의 변동을 보면 건강한 사람은 일정한 폭을 유지하지만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나 당뇨 환자의 경우 혈당이 과도하게 높고 변동폭도 큽니다. 밥을 나중에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과 채소 반찬을 먼저 섭취한 후에 밥을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은 간과 근육에 가장 많이 작용합니다. 그런데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서 작용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는 통로가 잘 열리지 않아 포도당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혈당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운동을 하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혈당은 특정 통로를 통해 세포나 근육 속으로 들어가는데 운동을 하면 근육이 이완되고 수축되면서 그 통로가 잘 열립니다. 혈당이 피 속에 쌓이지 않고 이동이 원활해집니다. 운동을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더 많은 양의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